2.5등급에서 3.5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도 나왔고 고1 친구들도 고2 친구들도 이제 내가 어느 성적대로 굳혀졌구나 이렇게 좀 나오는 시기예요. 중상위권 친구들은 요일도 적게 나와요. 3회 나올래 4회 나올래 하면 조금 그보다 적게 나올 확률도 있고 혹은 공부를 하다가 늦게 시작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학원에서 하라는 거를 맞추다 보면은 실력이 올인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고3을 가야 하는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상담을 통해서 클래스를 나누는데 병행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디와 이제 통합 디자인 시기를 같이 하는 친구들. 하지만 요일을 쪼개다 보니까 이제 너무 버겁죠. 실력이 늘기가. 모의고사가 이미 좀 4등급 이하다. 그러면 저는 기디만 시켜요. 근데 목표가 본인이 저는 이대 고대 꼭 가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기디를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은 고1 같은 경우도 11월부터는 분반을 해서 수업을 좀 다르게 나가게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기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날인 것 같고요. 여기 적혀있는 대학들은 실기 유형이 같은 것만 묶어봤어요. 기초 디자인 유형이 아니고 기초 소양하고 싶고 소묘하고 싶어요. 저는 통합 디자인 실기 하고 싶은데 가장 쉽게 실기를 묶어서 준비할 수 있는 라인들. 가군에는 너무나 학교가 많죠. 학생들이 가군에는 가고 싶은 학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해요. 선생님 저 이대도 가고 싶고요. 국민대도 가고 싶고요. 성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나 다군에만 오면 가고 싶은 대학이 없어요. 저는 비디를 못하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지금은 뭐 다군 안 하는 상위권 아이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벌써부터 안 할게요. 그래 상위권 위주로 본인이 목표하는 딱 2개 위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군에도 학교가 너무 없어요. 사실 같은 실기라고 보여지는 거는 과기대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친구들은 또 이런 고민을 안 하거든요. 건대도 이제 커디가 물론 있지만 디자인 채색이고 취업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초 소양이라는 것만 할 때 가구는 정말 많지만 나구는 과기대밖에 없네? 근데 과기대가 성적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가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수학을 안 하면 지금 기초시험밖에 못한다. 다 과기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분위가 90이 넘었거든요. 과기대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과기대는 또 좋은 학생들을 받고자 나군에 서울대 바로 밑으로 딱 간 거고요. 성대 고대는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이사 갔어요. 심지어. 그리고 서울시립대도 100% 수시였는데 100% 정시로 고이부터 오는데 나군에 갈 줄 알았는데 가군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군이 이렇게 많이 몰린 상태고 물론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실기 성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묘에서 월등히 강세를 내고 있다. 혹은 이 친구는 기디도 잘하고 색채 감각이 좋고 형태력이 좋기 때문에 건대 커디과 충분히 할 수 있다. 찬디과도 소묘가 또 섞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본인의 실기 성향이 기디도 잘하는지 혹은 소묘에만 또 올인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이제 과기대나 이런 창의력이나 이런 사고력이 좀 발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맞춰서 실기 그리고 성적 2개를 같이 맞춰서 상위권 미대 정시 지원 라인을 만들지만 기디 라인에 비해서 너무나 학교가 적다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대는 이제 성적대를 보시면 수학도 있고 3배수로만 다단계 전형으로 뽑고 있고요. 본인의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결코 낮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공부 잘하는 건 오고 그런 친구들 안에서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뽑겠다. 가나다군의 성적 분포도에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 국민대가 가군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높은 성적대를 가지고 있고요. 고대, 이대. 나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서울대. 근데 밑에 홍익대가 실기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홍익대는 원체 수시에서는 많은 인원을 정말 많은 인원을 뽑지만 학종으로 정시에서는 너무나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인문계생에서 잘한다라는 정도까지 높지 않으면 좀 쓰기가 힘들어요. 보시면 서울대만큼 힘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건대가 기디 학교 중에 주력 학교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국대 이제 성적 분포도를 보시면 가군에서의 성적, 나군에서의 성적에 비해서 가군에서의 성적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산디과가 인기가 많아서도 있지만 가 나군에서 기초소양을 하는 친구들이 건대 산디과 준비해요. 실기 성향이 기디 라인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다른 기초 디자인 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를 함에 있어서 좀 무리수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드린 학교 중에 건대 같은 경우는 국민대와 묶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성적도 다단계 전형으로 뽑는 학교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으로 3배수인데 또 쉽게 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면접 전형이 있는 학교도 있죠. 국민대,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면접이 있어요. 정시임에도. 학생들 중에서 면접에 강한 친구들 혹은 말하기는 정말 못하겠다, 성향상 좀 많이 수줍다, 이런 친구들은 또 면접하는 학교는 또 피해야겠죠. 학생한테 어떤 게 유리한가를 잘 보면서도 가나 다군을 정해야겠고요. 유인물이나 사전을 보시면 수능 실기 60, 40 이렇게 많이 뽑는데 국민대만 여기서 내신을 국어, 영어만 보고 있죠. 실질 반영률이 근데 11.39%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내신을 5, 4 받아도 스트레스 안 받고 모의고사 막 1, 2 이렇게 받아오는 친구들 꽤 있어요. 근데 국민대 정시만큼은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5등급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차이가 사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격차가. 내신이 월등히 좋은 친구들은 이미 수시에서 입시를 끝내기 때문에 국민대 정시에서 내가 내신이 3등급이다,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근데 국민대 쓰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6, 7등급이에요. 6, 7등급은 감점도 조금 있고 너무 낮지 않나요? 제가 국민대를 지원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대가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수생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원래는 낮았었어도 원래 국민대 지원할 때는 수능 등급에 비례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재수생이 점수상 유리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비교 내신을 없앴어요. 저희 학생들이 국민대를 지원할 때는 재수생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똑같이 재수생도 자기들이 고등학교 때 못했던 내신 등급이 그대로 들어가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이다 라고 해서 학교를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절대 아니에요. 내신보다는 안정적인 모의고사 점수와 결론적으로 수능 점수가 저희 친구들 원서 접수를 좌우할 것 같고요. 고 1, 2 학생들도 이런 흐름을 알고 가야 돼요. 사실 기초디자인 대학 얘기해봐라 그럼 아이들 정말 건대밖에 몰라요. 그 외에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학교의 개수라든지 분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도표도 학생들이랑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에요. 본인들은 3에서 4 물결 쳐놓고 4등급 학교를 얘기하면 아이들은 딱 저한테 벽을 쳐요. 저 그 학교 안 갈 건데요. 근데 학생들의 성적 때는 3 물결 4 혹은 4탐은 공부 안 했다고 3 물결 5 쳐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탐구의 비중이 워낙 높아요. 국어, 바로 다음이 탐구 2과목, 그리고 영어. 영어는 보통 감점제가 많죠. 감점제도 보시면 학교마다 1등급, 2등급, 3등급 될 때마다 감점이 과하게 되는 학교들이 있고 감점이 조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본인의 영어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지원을 할 때 계산을 해서 들어가게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보통은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어요. 내신 한국사는 내신 챙긴 친구들한테는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사탐에 포함이 돼서. 수능에서는 또 한국사가 3등급만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감점이 빵이거든요. 그리고 중위권 학교 밑은 한국사가 4등급이어도 감점이 없어요. 거의. 성적표를 굳이 걷어서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알려줘야지 학생들이 그냥 물결 1에서 물결 3 이렇게 쳐오면 학교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도표를 통해서 저학년 때부터 상담을 해야 되고요. 기초소양, 기디, 보통 학원들에서 많이 이렇게 나누는 편인데 명칭이 워낙 다 달라요. 서울대와 이대 같은 경우는 통합 디자인 실기, 국민대는 미대가 아니고 조형대거든요. 국민대는 기초조형, 고려대는 자유표현, 성신여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는 기초소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기대도 기초소양. 보통 학원들이 기소반, 기디반 이게 가장 편하다고는 해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본인 학교에 맞는 실기 유형들을 교수님들 입맛에 맞춰서 좀 변화를 많이 한 편이에요. 네임들이 다 다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평가 기준이라든지 쓰는 재료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다른 편이에요. 기디처럼 합쳐서 확 묶을 수가 없는 게 상위권은 준비하는 학교도 사실 다 다른데 이거를 묶자니 너무 애매해지거든요. 집중해서 준비해야지 이것저것 다루다가는 오히려 여기서도 또 실기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요. 기초조형이라는 것은 관찰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과 공간에 대한 조형 짜임새를 보고요. 보편적으로 문제 해석 능력. 학생들이 주어진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문제 해석에서 그림이 감점이 돼서 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위권에서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재들을 줬을 때 그 소재와 사물과 공간과의 관계 설정, 그 사고력도 아이디어도 좋아야 하지만 시각화, 결국 표현이 안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락의 위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아서 되느냐, 테크닉만 좋아서 되느냐 이건 아니고 생각하기와 시각화가 두 개가 좋아야 하는데 상위권 학교에서는 그게 보통 건식 재료고요. 기초 디자인 유형에서는 99%의 대학이 수채화예요.
포스터 컬러 수채화 디자인 재생을 하고 있어요. 재료만 다를 뿐이지 연출하기, 공간과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해석, 도형성의 관계, 이것을 표현하는 스케치 단계까지는 거의 유사해요. 특히 기초 디자인 대학들 중에서도 건대가 상위권으로 훅 들어와서 유사한 실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고요. 우선 서울대 디자인학과와 이화여대를 제가 묶어놨어요. 21학년도부터 이화여대 미대 입시가 대대적으로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소묘로 예고 친구들이 많이 가지 않나요? 이런 입시를 하다가 디자인 쪽으로 많이 훅 와서 지금은 서울대 디자인과와 입시가 거의 흡사합니다. 미술 관련 기초 지식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형 언어,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확장하고 이미지 시각화를 위한 표현 능력 이렇게 이대가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울대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6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면서 종이 절지를 줄였어요. 2장을 합치면 4절, 총 2절지를 4시간에 그려야 하는 입시였고요. 이화여대는 4절, 2절을 5시간을 줍니다. 서울대는 문제지에 평가 기준이 딱 쓰여져 있어요. 뭐 A와 B도 그렇고 이 파이프도 형태를 논리적으로 연상하는 능력, 수시법을 꼭 이해해서 평면을 입체로 객관적으로 표현해내는 능력 이렇게 평가 기준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애초에 형태, 투시법에 의한 논리적 사고력 이런 식으로 쓰여있는 걸 보시면 너무나 뛰어난 창의력을 원한다기보다는 훈련에 의해서 투시나 기초 형태에 의해서 입체 조형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입시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나오는데 평면 앞에 이제 주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터를 만드시오.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은 1인 가구를 디자인하시오. 연필과 초록색 플러스펜이 나왔었고요. 그 밑에 그림이 조금 더 재밌는데 파란색 볼펜으로 평면 조형하시오. 보시면 서울대, 이대 둘 다 하나는 평면 조형, 하나는 입체 조형. 이게 벌써 2회째 이렇게 굳혀져 있는데 보통 여기서 통합 디자인 실기라고 했을 때 조형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연필의 사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대는 물감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입시에서. 서울대는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습식재료였어요. 서울대 공예과가 오히려 항상 연필이었고 디자인과는 습식재료를 원래 썼었고 6시간이 시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1 친구들은 서울대를 갈게요 라고 해도 저는 수치화를 무조건 전투적으로 시키는 편이에요.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꼭 상위권은 서울대는 소묘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학년들은 서울대 디자인과도 코로나 끝나고 마스크를 벗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시험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나고 습식재료를 써서 색에 대한 평가도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2 친구들까지는 주 재료는 연필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서울대와 이대가 가장 유사하다 보시면 되고 가, 나군에 딱 쓸 수 있어요. 이대, 가군, 서울대, 나군. 나군에 있어서 비디는 자신 없고 서울대는 난 수학 안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사실 과기대, 건대, 커디 이렇게 남는 거예요. 건국대가 과마다 실기를 팀있게 다르게 내기로 유명한데 커디과는 CD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 올해 전에 그 전에 합격생 재연자들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지금 첫 번째와 위아래 이 두 그림이 이번 그림이라면 약간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그림, 노란색과 파란색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 그림이 그 전에 그리고 H와 N이 그려져 있는 게 커디과 거의 첫 해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띠지를 주고 하라고 해서 좀 학생들이 당황했다가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잘해냈죠. 사실 평면 조형이라는 거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올해는 색상의 변화를 조금 더 극적으로 내면서 거리감이 있어 보이게도 바꿀 수 있고 구가 나왔어요. 그 구만은 입체적으로 칠할 수 있게 건대도 변형을 했는데 그럼에도 건대 커디과는 가군에 상위권 쓰는 친구들이 치아를 좀 테크닉적인 화려한 표현은 나는 못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예요. 가군에서 상위권 기초소양, 통합디자인 실기를 하는 친구들은 평면 조형에 대한 걸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걸 꼭 건식으로만 수업을 하지는 않고요. 채색 그리고 색상의 활용 그리고 같이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적대에도 같이 쓰여 있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보고 국어가 4인데 합격했다고 나도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드물게 실기를 매우 잘해서 성적 조금을 넘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렇지 못한 학교가 고대나 서울대죠. 실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 뒤질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서울대는 워낙 높고 3배수기도 하고 고대는 70%나 수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기로 내가 뒤집겠다 이런 카드가 조금 안 먹힐 수 있는 상위권 학교지만 건대는 지금 실기로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상위권 친구들이 건대 커디과까지 충분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이 가능하다. 고려대와 서울대 공예과가 유사하게 실기가 묶입니다. 가군에서 고려대, 소묘를 잘한다면 나군에서 또 공예과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실기가 유사하게 묶이는 서울대 공예과가 수학이 감점제지만 그래도 저희는 안전하게는 2등급 돼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는 해요. 소묘 주력으로 했을 때 고대가 꾸준히 실기를 자유표현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유표현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소재를 3개를 줘요. 인공물, 자연물, 이미지. 이게 전혀 상관이 없는 3가지의 소재들을 주고요. 구조와 의미, 심미적 속성을 결합해서 구성하는 디자인 실기입니다. 아까는 계속 조형에 대해서 강조하고 색, 형태, 수식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없는 소재들을 스토리텔링을 되게 재밌게 학생의 개성, 창의성이 돋보이는 구성을 잘 해야만 하고요. 단 연필은 잘 써야 돼요. 매우. 아까 서울대 그림이나 이대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조금 특별해서 소묘 실력이 좀 덜 보이더라도 아이디어가 사고가 멋있네 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대 같은 경우는 테크닉을 보지 않는다고는 하세요. 하지만 소묘 실력이 떨어지면 그림 자체가 완성도가 매우 떨어져 보이는 유형이기 때문에 소묘를 잘 해야 하고요. 서울대 공예과 같은 경우도 물론 색연필이 출제가 같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원체 소묘 베이스의 학과이기 때문에 고대, 서울대 공예과를 주력을 하는 친구들은 수업 안에서도 연필을 굉장히 많이 잘 써야 하고요. 고1, 고2 친구들이 물론 꿈이 바뀔 수는 있어요. 나는 고대 발표해서 그게 3년 내내 가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고대만 준비를 시켰다가 이 친구가 가군에서 학교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진 않지만 고2 가을부터는 고대에 주력한다 하면 준 입시도 연합시험도 고대 유형으로 보게 하고요. 연필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쓰자 이 목표를 조금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의 유형을 묶은 건 국민대 기초조형과 건대 기초디자인이에요. 두 학교는 물론 너무나 다르죠. 기초조형은 상위권 학교 중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정말 높고 건식재료만 쓰기 때문에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기초디자인 학교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리드를 하는 대학이기도 하지만 건대 기디가 습식재료냐 건식이냐 사실 이것만 다르지 조형을 잘 다루고 공간에 대한 연출을 하고 무엇보다 색을 사용한다에 있어서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대를 바라는 친구들은 무조건 건대 같이 준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초디자인 대학 중에서 건대가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인쇄되어 있는 동그라미만 주고 이 평면의 동그라미에서 나올 수 있는 입체물을 3가지를 생각하여 본인이 창작하여 연출하시오. 원뿔과 원기둥은 빼고 스프링을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형태들을 반지 모양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평면에서 입체로 생각해내서 구성을 하는데 보면 율동감을 나타내쇼라는 조형 언어가 나왔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에어캡, 모나미 볼펜, 불독 집게, 화방 집게가 나와서 긴장감을 나타내쇼라고 나왔어요. 변화, 통일, 균형, 대비, 강조, 안정감, 아슬아슬,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이라는 뜻도 건대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소재들을 주고 무언가를 이제 공간에서 해결해내시고 이런 것들이 많이 흡사한 편이에요. 건대도 아까 커디과처럼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스케치 단계까지는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대 실기에서도 소재를 주고 긴장감을 표현하시오, 기초 조형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파지 안에 자유롭게 배치하시오 이렇게 소재들을 주고 특징 있게 표현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마주라고 써놨는데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을 주고 그 작품의 설명을 밑에 또 써놔요. 대학에서 써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자동차, 기와집, 나무 이것들을 주고 그 기법에 맞게 연출을 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책가도가 가장 유명하기도 해요. 그거에 맞게 사물을 재배치하시오 이런 식의 주제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오마주하는 유형도 있었고요. 저희가 분해조합이라고 부르는데 랍스타가 이제 공예과 쪽 주제 그리고 스탬플러가 CD과 쪽 주제였어요. 랍스타 이미지도 줍니다. 그리고 자개도 줘요. 자개. 그래서 자개가 흘러내리는 것을 배경으로 꼭 그리라고 하고요. 랍스타를 기하도형화 시켜서 바꾸어서 그리시오. 단 재질은 모피 같은 이미지를 또 줬어요. 그리고 꼭 털로만 표현하시오 라고 나왔었는데 형태들을 재조합해서 곤충을 만들거나 여기도 보시면 지금 총이 있거든요. 벌의 형상을 가지고 분해조합해서 총을 만들고 그리고 옆에 과일과 손거울을 이용해서 두상을 만드시오. 국민대의 기초조형에서 공간을 다스리는 기디 같은 유형도 있지만 이렇게 분해조합이라는 어떤 장르를 깊이 있게 가르칠 때도 있고요.
국민대는 건식임에도 불구하고 색상에 대한 활용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건대 출제 문제에 보시면 영상영화과 문제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지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뭐 상위권 서울대나 이대, 국민대만 주제가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건국대도 기출 디자인 유형인데 국어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대학에서도 문제지를 주고 30분이나 1시간은 못 일어나게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문제 이해를 못해서 컨닝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저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어서 못 일어나게 할 때도 있는데, 문제지 보시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주제의 난이도로 나오고요. 근데 영상영화과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과인데, 영상과다 보니까 기초 디자인 유형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많이 뽑아내는 그림들을 합격작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 전에는 아웃포커싱, 뿌옇게 화지의 끝을 만들어내고 포인트만 진하게 잡아내는 그런 유형을 하라고 또 나왔고, 광광 렌즈를 이용해서 투시를 좀 틀어버리고 역동적인 스포츠가 차가 돌아가는 느낌의 어떤 영화 포스터를 만들듯이 이렇게 광각 렌즈를 이용한 현상을 그리세요. 이렇게 학원에서 암기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처음 받아봤을 때 당황할 수 있지만 충분히 영상영화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풀어낼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근데 실기 유형을 간단하게 이제 나눠봤어요. 우선 연필 사용 능력이 건대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건국대가 지금 몇 해에 걸쳐서 일부는 꼭 연필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파란 털실이 있는 그림도 화지의 아무 곳에나 15cm, 15cm의 네모를 그리세요.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데나 그릴 수는 없죠. 색상을 딱 연출을 한 다음에 그 부분만 연필로 그리세요 라는 제한 조건이 문제지에 이미 쓰여져 있어요. 학생들은 연출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색상을 넣고 명도 대비가 세게 하고 어디는 연필로 할까,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의 소묘는 꼭 고려대만큼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래도 상위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호재죠. 일부가 소묘로 들어가면서 수채화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많이 덜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소재들을 보시면 다 기하도형, 육면체, 구, 질감들도 금속, 유리, 나무, 기초 질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화려하고 멋있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거를 해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이는 이라는 주제가 여기 조형 언어 제시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리콘 심과 노란색 공병, 반투명 공병을 주고요.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설렌다라는 표현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병들은 정적인데 거기만 이제 베베 꼬이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 얼굴을 그리거나 감정을 그리는 게 아니고 소재들만 이용해서 해내는 이런 것들은 국민대의 문제와도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서울과기대, 성대, 시립대는 우선 묶어놨습니다. 과기대 유형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소묘 그리고 디자인, 기초소양이라는 문제로 과기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그림은 성균관대 합격작입니다. 성균관대의 기초소양 실기평가 보시면 제가 약간 일러스트 같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분무기가 나왔어요. 분무기 소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제시된 이제 그림의 주제가 제시물을 가지고 기후 이상을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대에서 가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오, 평면적으로 조형의 멋만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거의 창작을 대학생과 직장인처럼의 레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런 기초 소양은 상위권을 주면 모든 학생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보셨다시피 국민대, 이대, 고대 이런 주제 안 나오거든요. 성균관대, 시립대는 지금 기초 소양으로 조금 이렇게 더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조금 더 많이 기반이 되는 이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이라고 해도 매번 이렇게 아이디어 수업을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기초소양, 통합디자인 실기, 기초조형, 이 각 실기 유형에 맞게 좀 다르게 가고요. 서울시립대는 정시로 넘어오면서는 수학이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기초소양 실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인데, 작년 문제는 제시된 게 유모차였어요. 이 유모차를 시점을 바꿔서 정밀 묘사하시오.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시점을 바꾸어서 정밀 묘사하시오 라고 나왔고, 기초소양 디자인에 맞는 문제 2는 유모차의 부품들이 분해된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하시오.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성균관대, 서울시립대는 기초서양이 조금 더 상상력, 창의력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문제 1은 연필사용 능력, 형태력. 아, 이 친구 표현을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문제 2에서는 창의력, 아이디어 이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립대는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이 특성에 맞게 실기 문제가 잘 출제되는데 입체와 공간 지각 능력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과기도 원래 이렇게 깔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기대도 사실 똑같았거든요. 소묘를 정말 적게 보고 손바닥만 보고 정사각형의 화지에 이런 창의력적인 문제를 봤었는데 과기대가 나군에서 서울대 바로 밑에 이제 성적대를 위치하면서는 서울대와 거의 흡사한 유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신에 기초소양에서 채색을 보고 있죠. 여기서는 셔틀콕으로 조명 디자인을 만든 건데 이 정도의 채색 능력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기초소양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기본기 형태에 맞게 양감을 내는 거, 색상을 깔끔하게 잘 칠할 수 있는 거, 기초 재질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 부분들은 계속 훈련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신 게 유형들이 상위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합쳐질 수는 없어요. 유사한 대학끼리 묶어놨는데 그게 서울대 이대, 국민대 건대, 고려대, 서울대 공예과, 그리고 성균관대 시립대 이렇게 좀 묶어봤는데 상위권에서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상위권에 집중하세요. 이거는 그게 맞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위권 안에서도 유형들이 너무나 다르고 학생들이 목표하는 바가 좀 명확하고 거기에 맞는 확실한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나와줬을 때 이것들을 잘 준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지금 교육하는 커리큘럼이랑 학생들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초 때는 당연히 개별 진도로 나가지만 최대 6개월을 잡아요. 6개월 이후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하나 나오고 그 전에 성적이 또 있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학교를 나눠서 지도를 합니다. 꼭 기초 소양 상위권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기초 디자인이든 창의력 수업이든 항상 이렇게 문제지가 나가는데 아무래도 기디 친구들은 소재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형태 분석에 많이 들어가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그 전에 이론 수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책을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놓인 책들이 대학에서 전공서적으로도 많이 쓰는 책들이어서 편하게 이렇게 넘겨보셔도 돼요. 저희 학생들이 올 상반기에 수업을 한 책들인데요. 학생들한테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게 제가 공부를 먼저 해서 학생들한테는 쉽게 알려주는 거죠. 이 책을 보세요. 필독 도서예요. 그린섬. 이렇게 해서 사서 보라고 하면 절대 안 보더라고요. 두꺼운 책을 학생들이 공부하고 미술하는데 다 읽고 오기도 사실 버거워요. 그래서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챕터들만 제가 찝어서 이제 비무라 학생들한테 이제 40분 이내로 수업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기디를 하는 친구들은 조형이나 이렇게 좀 교양적으로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다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같이 봅니다. 특히 평면 조형 그리고 입체 공간 구성에 대한 내용들은 통합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균관대나 혹은 과기대 이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 이쪽으로 조금 더 특성화된 내용들은 상위권 반에서 수업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필기작을 뽑아낼 수 있도록 수업 커리큘럼을 짜서 연계를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희 상위권 친구들 반에는 홍대 학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실기를 적게 하지만 이제 정시 상위권 위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디자인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책은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기본 소양으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지, 수업 제안서도 나가지만 월 한 번 이상은 학생들이 교육적인 내용을 꼭 받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러면 학교에서 디자인 대회를 연다, 혹은 어떤 아이디어 대회를 여는데 꼭 나가야 한다, 상을 받아야 한다. 사실 준비해서 가면 많이 상 받아와요. 대상도 많이 받아오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학원에서 같이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수업 하면은 상위권 반에서는 인텔리전스에서는 수업에 연계됐던 내용들 가지고 그냥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지금 기초 디자인이라고 이제 명칭을 해놨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의 두 그림을 제가 붙여놨어요. 수정 테이프가 이제 소재로 나왔지만 평면의 도형들이 같이 제안이 되었고요. 똑같이 우수작이지만 한 그림은 평면을 베이스로 했을 때 커디과 유형처럼 뽑아낸 그림이고요. 하나는 정말 공간,
공간에 대한 연출을 잘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학생들의 성적 말고도 실기 성향에 따라서도 학과나 대학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학과뿐만 아니라 한 장의 그림을 그릴 때도 이 친구가 어떤 장르에 강한지를 좀 판단을 해서 혹은 이런 건 너무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건 피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형이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게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요.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와요. 다른 지역들에서 학생들이 많이 왔을 때 또 우수한 인재들이 또 와주잖아요. 사실 나올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저 친구는 저렇게 해서 A뿔을 받았고 저 친구는 계속 평면으로 우수작을 뽑네?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좀 선의의 경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체지만 다른 구성을 할 수 있다. 꼭 비디가 아니더라도 기초조형이나 고려대 구성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시는 꽃게 그림이에요. 전국 그림점 연합전 우수작인데 이 두 장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가 붙여놨어요. 둘 다 이 뿔이었어요. 개와 노란색 고무줄, 쇠구슬을 주고 아슬아슬을 표현하시오가 기초 디자인 주제였습니다. 근데 아슬아슬을 표현하라고 했을 때 화면에 조형적인 배치로 아슬아슬을 표현하는 친구도 있고요. 상황 연출을 아슬아슬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 연출과 더불어 이게 그려져 있는 짜임새가 조형적으로 굉장히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게 연출을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그림이 그런 보편적인 예일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을 할 때 주제부가 큼직하게 나오고 거리감이 빠지면서 그쪽으로 소실점이 빠지는데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근경, 주제, 부주제, 소실점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 구성으로 해서 꽃게의 주제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죠.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작품은 기초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면 조형의 작품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아슬아슬하거든요. 지금 매맞기 바로 직전이에요. 0.1초 직전인데 쇠구슬 두 개가 꽃게로 향해서 오면서 이제 힘의 세기도 하얀 포물선에 의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맞은 그림도 있었어요. 사실 이 아이디어가 몇 장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가장 깔끔하게 조형적으로 연출이 잘 되었다고 해서 가져온 건데 어떤 그림은 이미 맞고 지나간 쇠구슬도 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다는 표현을 조형적으로 담백하게 잘 냈고 약간 아쉽다라고 했던 거는 기초 표현 능력에서 쇠구슬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개의 표현이 너무나 좀 2% 아쉽다. 그 교수님들이 기본기를 많이 보려고 하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표현력이나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작품은 구조, 양감, 재질감, 색상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었다. 주어진 소재 이미지를 보고 적절하게 관찰해서 표현해내었다가 느껴진다면 이 평면 조형의 작품은 그 새우깡 그 과자 봉지처럼 조금 번지기랑 색상은 예쁜데 기본기가 잘 돋보이는 꽃게의 표현은 아니거든요. 쇠구슬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두 개 다 우수작으로 뽑혔고요. 근데 저희가 우수작만 뽑는 게 아니고 전국 그림점 연합시험 세미나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토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런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 학생은 어떻게 남은 시간 가르쳐서 A뿔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런 두 유형을 보시면 내가 평면을 잘하고 기초 사용을 하지만 기초 디자인 유형도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내가 수치화가 못나기 때문에 이 유형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기소를 올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유형들 중에서 내가 꼭 어떤 분에서는 건대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접근, 실기 성향에 따른 접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작품 비교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 때 늘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단어들, 공간이 차별화된다. 공간에 대해서 어떤 축을 설정해서 연출을 더 잘 해내는 것, 소재와 공간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배경을 블랙으로 칠하는 것에 있어서도 말이 많거든요. 네거티브, 포지티브라고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기초 디자인이 하얀 화면에 물체를 칠해서 돋보이게 하는데 이렇게 가끔 배경을 까맣게 하고 물체를 이제 명도를 밝게 돋보이게 해서 연출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게 학원에서 암기해온 것처럼 또 느껴지면 안 되고 그 주제와 소재와 나의 조형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졌을 때는 효과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할 거야, 네거티브를 할 거야 해서 까맣게 칠해버리면 안 되겠지만 사실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아요. 이것도 한 번은 해봐야 되고 학생이 이런 유형도 한 번은 접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다른 학생들의 그림을, A4 그림을 많이 보고도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빔 쏘면서 이제 고3들 그림 가져와서 보여주면 자기가 똑같은 주제로 시험을 본 친구들은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서 집중을 잘해요. 근데 그 그림을 안 그려본 친구들은, 똑같은 주제로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했네, 그냥 그러고 마는데, 똑같이 비교평가를 당해보고 나랑 똑같은 주제인데 고3은 저렇게 그렸다고 이렇게 확 이렇게 뼈에 박혀야 학생들이 이런 미술 이론이나 실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뭐 공간 차별화, 뭐 축, 네거티브 이런 것들을 되게 뼈저리게 이렇게 막 느끼는 편이에요. 이 그림들은 사실 지금 다 이 클래스에서 나온 그림들이라 잘 찾아보시면 지금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도 다 여기 그림들인데, 앞에 거는 건대 그림 4장을 보신 거고요. 지금 보시는 4장은 국민대 그림이에요. 국민대 기초조형. 작게 보시면 물감인지 색연필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발색이나 표현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진 찍어보면 물감 썼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국민대가 아까 색에 대한 활용도도 매우 좋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들, 그리고 아크릴판을 주고 그 아크릴판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그 동물을 하나 선택해서 그거와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세요 라는 연합시험 주제였는데, 자연물의 형태가 들어갔다라는 거, 아까도 뭐 랍스타 이런 게 나왔지만 국민대에서 표현들을 이렇게 꼭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녹아 흐르는 걸 그리시오, 랍스타를 그리시오, 이렇게 정자를 그리시오, 딱 이렇게 찝어서 뭔가 특이한 소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기초조형에서 그냥 스탬플러, 모나이 볼펜, 집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엉뚱한 소재들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연습했을 때 조형에 대한 연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키울 수 있고요. 근데 고2는 이거 시키면 아마 한 6일을 더 그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색연필로 색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버겁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분배가. 고1은 아직 괜찮지만 고2 같은 경우는 겨울부터는 속도, 시험 시간에 대한 안배도 조금 같이 가르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이제 고3 됐을 때 재수생이랑 붙었을 때 실기 격차가 또 너무나 또 떨어지진 않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슬아슬을 표현하라는, 긴장감을 연출하는 쇠구슬, 주사위, 칼, 그리고 양파망 이런 것들을 주고, 국민대에서 기초조형했을 때 반사판, 랩, 에어캡 이렇게 나오듯이 늘어지거나 견고하지 않은 어떤 소재들을 줬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황을,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 기초조형으로 건식 재료만 사용했던 작품이고요. 옆에는 예전에 독도 사진이 아마 국내 실기될 때 나온 적이 있는데, 섬과 섬의 그 교각을 만드시오. 되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교각을 나타낼 때 선재를 세련되게 이용하거나, 혹은 어떤 친구들은 단추를 이용해서 약간 문어발처럼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조형미를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국민대 지금 실기 유형들은 작게 보시면 연필을 많이 쓰지 않은 거는 거의 뭐 물감을 썼나 싶을 정도로 발색 능력도 뛰어나고, 재질에 대한 표현 능력도 돌돌이 색연필, 프리즈마로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표현 방법에 따른 것도 소묘를 깊이 있게 하는 친구들, 우리 국민대의 어떤 이 건식재료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초 디자인에 가까운 그림을 이제 앞에서 보셨다면, 보통 기초 소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고력이나 창의력 위주의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서울대 이대는 지금 확실하게 한 장은 평면, 한 장은 입체, 이 흐름을 조금은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대 같은 경우는 주전자를 주고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 주전자라는 실물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지만, 사실 평면으로만 해내라고 하면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면에 대한 완성도 오히려 기초 때부터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평면에 대한 부분은 사실 표현을 배우지 않고 형태를 배우지 않더라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입체 같은 경우도 과기대, 시립대, 성대, 서울대, 그리고 서울대 공예과, 이대, 이 학교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실기 유형이에요. 준입시 그림이에요. 2장은 고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전장 소묘를 시키진 않아요. 톤에 대한 안배나 연출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다 까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개체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 소묘 특강에서 개체를 하더라도 꼭 연출을 할 수 있게 주는 편입니다. 지금은 은박 접시와 플러스 펜 이렇게 2개를 줬고요.
추파춥스를 3개를 그리시오. 하지만 하나는 벗기고 하나는 꽁꽁사매고 시점을 다르게 이렇게 해서 연출은 들어가게 하지만 처음 소묘를 접근한 친구들한테 배경은 깔라고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능력치가 좀 된다면 나비 그림과 이제 캠코더 그림은 고3이랑 같이 연합시험을 봤던 고2 학생 우수작이에요. 종이를 이용해서 나비를 형상한 것들과 같이 연출을 한, 그리고 그 밑에 앵무조개 같은 경우는 고3 우수작이에요. 지금 난이도에 맞춰서 기초생 그림, 고2 학생의 우수작, 고3 학생의 우수작 이렇게 실력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묘의 난이도는 당연히 기초생들은 기하도형부터 접근하겠지만 개체 표현, 그리고 조형이 들어간 연출,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대한 어떤 주제 연습, 그리고 완성도, 테크닉적 완성도, 이렇게 소묘에 대한 표현이 난이도 있게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에서 평면만 나왔을 때 표현은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실 표현은 넣지 말고 표현만 하시오라고 하면은 그림의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친구들이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거를 수업을 세분화시킨 과정들이고요. 이 과정에 맞는 그 결과물들은 이제 뒤에 나오게 돼요. 유닛을 조형하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거는 저희 수업의 이제 부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한테 주제만 주고 화병 그려, 책장 디자인 해봐, 모듈형 가구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기둥에서 시작해서 쪼개는 방법이라든지 조형적으로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론들을 알려줘요. 학생들이 무턱대고 전 창의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연구해내서 들어갈 수 있게, 형태와 구조, 조형에 관한 것은 학생들이 개인의 감각이 없더라도 학원에서 배운 걸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도형을 분할해서 어긋나게 하기, 이렇게 해서도 멋있는 그릇이나 디자인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예시들을 배운 상태에서 작품이 나온 겁니다. 또 외곽 실루엣만 따고 안에는 파버리기,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주면 학생들이 굴을 이용해서도 한번 이런 걸 해보고 육면체를 이용해서도 해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수업 안에서 키워내는 거죠. 예술작품이나 디자이너들의 작품들도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편이고요. 그리고 USB를 이용해서 건축물 디자인 한 작품도 볼 수 있고요. 건물 그리라고 할 때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성냥갑 그리지 마라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친구들이 지금은 성냥갑을 이제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냥 네모만 그려놓고, 이제 초등생들이 많이 하죠. 지구 그리면 네모칸 그려도 그게 집이라고, 아파트라고. 정립면체, 직립면체를 어떻게 변형했을 때 세련될 수 있는지, 어떻게 조합했을 때 멋있는 입체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기하도형으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물을 디자인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병 예시를 보시면 여기서 나온 모티프는 딱 하나였어요. 정사각형. 제시어가 정사각형 하나였어요. 정사각형 하나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거는 앞에서 수업들을 많이 해왔고 정사각형 이 네모라는 것을 어떻게 변형했을 때 이게 평면이든 입체든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배운 것들이 재질도 바꿔보고 비워도 보고 선재도 넣어보고 점재도 넣어보고 하면서 조형성을 훨씬 더 다채롭게 키우는 훈련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평면 그림들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으로 평면 조형하시오. 두 소묘 그림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로 처음에 잡은 그림들이 핀터레스트에 일본 기초 디자인 치면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요. 그리고 기초 디자인 유형과 가장 흡사한데 디자인 채색 능력이 들어간 일본 입시예요. 근데 그 일본 입시는 평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디 때도 많이 쓰지만 사실 이런 기초 소양에서 평면 조형을 쓸 때도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난히 많이 더 보이는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 두 작품 보시면 흡사하다라고 느끼는 작품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카피만 하고 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내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소화하는가, 이거는 되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이디어나 또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들, 그리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입시반처럼은 색연필을 많이 쓰지 못해요.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무래도 입시생보다는 좀 적은 요일을 나오다 보니까 하진 못하지만 여기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재료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업 안에서 누구는 제가 물감을 시키고요, 누구는 연필을 시킬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생의 니즈에 맞게 조금 재료는 좀 다양하게 연습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 뒤에 작품들도 보시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그림점 학생작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세로형 그림은 저희 이번 연합시험 우리 고2 강남그림점의 장경수 학생 A뿔 작품이거든요. 서울대 그리고 밑에 양력기 같은 경우는 과기대용으로 다 모두 그림점 A뿔 받은 작품들이에요. 고2인데 막 과기대 반 이렇게 나누진 않습니다. 하지만 연합시험도 고2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주제를 내려고 하고요. 한 번씩은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꼭 경험하고 갈 수 있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력이 된다, 경력이 된다 하면 최대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하나의 실기에 있어서. 만약에 내 자녀가 2.5등급이다 혹은 3.3등급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가군에서 꼭 상위권을 가고 싶다. 이렇게 목표하는 학부모님들만 아마 참석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상위권 미대 입시를 하면서 나다군에서는 과연 내가 어디를 쓸 수 있을까? 혹은 병행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가군 하나를 위해서 이 실기를 올인하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아마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상위권은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기에는 가군 하나를 위해서 깊이 있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고1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건대 그리고 과기대, 성대, 시립대는 또 채색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어느 하나를 그냥 안 한다 이거는 안 되고요. 당연히 수채화 기본 채색을 가져가면서 그럼에도 가군에서 나의 주력 학교는 어디인가 이거를 조금 바라볼 의지는 있어요. 그리고 상위권 안에서도 워낙에 많은 다양한 실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텔리전스 클래스라고 해요. 그 안에서도 저희는 겨울방학 때는 분명히 좀 파가 나뉠 거예요. 하나의 주제가 있더라도 재료를 다르게 가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나는 고대 이대인데요, 목표가. 그러면 정말 소묘만 심도 있게 시키는 겨울특강이 될 것이고, 나는 국민대 혹은 나는 무조건 성적이 애매해서 항상 건대를 꼭 나다보니까 항상 지원해야 한다. 똑같은 입체 조형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제가 좀 수채화를 시키기도 해요. 그렇게 재료에 대한 그 강점은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클래스를 좀 확 나눠서 2.5등급, 3.0등급 이상인데 내가 가군에 조금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럼 사실 가야죠. 거기 합격해야죠. 어떻게 나다군에 가고 싶은 학교가 없고 나다군을 위해서 기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의 성적이 그만큼 수능이 이제 나오느냐 떨어지면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건데 그거는 고3 때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세요. 근데 저희가 고2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3 3호를 보고 나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아예 대학 상담을 딱 1대1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문 그리고 이렇게 정시로 가다가도 내신 성적이 좋아서 수시로 가게 되면 넘을게 이런 친구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디를 쓸 거에 대한 다양성은 분명히 가지고 가지만 정말 딱 하나의 목표 대학 내가 가군에서 어디를 이대를 가고 싶다 군대를 가고 싶다 이게 있다면 저는 그걸 목표로 해서 확실하게 달려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가나다 2024년에도 그냥 이대로 갈 확률이 높은가요? 네. 지금 고2는 이제 확정이 났고요. 고1은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고1은 내년 4월 31일에 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어요.